그리고 주장원장을 착용합니다. 빛나는 프리즘 카드 손흥민입니다. 조부모가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간부직을 역임하며 가족 전체가 왕의 DNA를 지녔다는 평을 받는 형편없는 실력으로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탈락에 콘테 감독 경질에 스타 플레이어 케인의 이적이라는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영국 축구계의 금수저이자 토트넘 성골이라는 이유로 팀의 주장단에서 완장차고 있던 선수 다이어가 기어코 사고를 쳤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고가 아니라 이제는 항명인데요. 감독 말도 구단주 말도 듣지 않고 돌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손흥민 선수와 친한 척하더니 내심 기대하던 주장 임명에서 탈락하자 소니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이라고까지 느껴지는 수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찍이 개혁적인 성향이자 잉글랜드와 전혀 상관없는 DNA를 지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방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만큼 제대로 쫓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다이어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결코 제 발로 나가지 않겠다며 손흥민 같은 동양인 선수가 캡틴이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치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토트넘에 만연했던 잉글랜드 카르텔이 수장 케인의 이적으로 흔들리며 그 다음 왕위를 잊지 못한 다이어와 함께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토트넘이 첫 단추를 꿰습니다. 얼마 전 런던에서 브랜드포드와의 새 시즌 EPL 1라운드가 펼쳐졌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캡틴 완장을 차고 데뷔한 만큼 출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해리 케인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고 플랜 B를 준비해왔다며 자신있게 손흥민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빅4를 노리는 토트넘은 지난해 내내 케인만을 위한 경기 운영과 전술을 짜온 만큼 케인의 부재를 절실히 느끼며 삐걱거리며 시즌을 시작해야만 했죠. 지난 시즌 마지막까지 수비에 가담하지 않는다며 역정을 내던 프랑스인 골키퍼 요리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모로 안타까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75분만 뛰고 교체됐으며 그 사이 전반 26분 브랜드포드의 동점 페널티킥에 빌미를 주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일각에서 그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해 감독도 캡틴도 바뀌었지만 팀 전체가 쇄신하지 못했다. 잉글랜드 카르텔을 몰아내지 못했다. 손해를 음해하고 그의 선임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영국 현지에선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바로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이자 잉글랜드가 아닌 스코틀랜드의 전직 선수이기도 했던 크리스 보이드가 내놓은 평가인데요. 잉글랜드 출신이 아닌 만큼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대로 내뱉은 촌철살인의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잉글랜드 카르텔의 중심에는 에릭 다이어와 해리 케인이 있었는데요. 케인의 빈자리가 생기자마자 다이어는 나름대로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토트넘 유스부터 쌓아온 성골 브랜드와 왕의 DNA를 지닌 영국 축구협회 간부 출신 가족의 힘 등 뒷배가 든든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 손에 피묻히지 않으면서 개혁하려던 레비 회장의 뜻에 전적으로 부합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를 처음부터 방출 명단, 즉 살생부에 올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을 유럽 대항전조차 진출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은 수비였거든요. 손흥민의 아쉬운 활약, 히샬리숑과 클루셉스키의 부진도 있었지만 토트넘의 공격은 모든 패스를 받아 마지막 순간에 골을 넣는 결정력 하나만큼은 뛰어났던 케인 덕분에 리그 최다 골 순위 5위였습니다. 그만큼 전투기의 성능은 확실했던 겁니다. 반면 수비는 최다 실점 6위였습니다. 골을 많이 먹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6번째인 건데요.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해져 적국 전투기가 날아들면 무력하게 폭격을 맞아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 전투기가 적진에서 제대로 한 방 먹이고 돌아오면 우리 땅엔 이미 착륙할 활주로조차 없이 파괴됐던 것이죠. 그 와중에 우리 손흥민 호에게는 왜 방어하지 않았냐며 화를 냈던 것이고요. 이번 시즌 강등을 당했던 레스터시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비력 수준이었으니 심각했죠. 게다가 특히 수비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거론되던 선수가 바로 다이어였습니다. 그는 2년 전만 해도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시즌 들어 유독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적극적이지 못한 수비로 인해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의 돌파를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장면도 수차례 나왔죠. 거의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것 같은 모양새였으니 말 다 할 정도였고요. 후방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능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수비수는 기본적으로 수비부터 잘해야 하는데 수비를 못하니 상대 공격수들은 거의 자동문 수준으로 늘 다이어 방향으로 향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스스로 자신 있는 공격 초크를 펼치기 위해선 소니 같은 날쌔고 힘 좋은 명마가 필요했지만 동시에 수비를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건데요. 그는 곧바로 센터백 영입을 구단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자원 중 팀의 분위기를 흐린다 판단된 자원 모두를 매각하겠다고 선언했죠. 실제로 그는 특별한 부상 없이 첫 경기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지 못했는데요. 이런 점을 통해 구단이 다이어의 방출을 종용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구단의 이런 요청에 완강히 반대하며 항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장사꾼 레비 회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사우디행 티켓을 제안한 겁니다. 실제로 그가 사우디행 급행열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보도가 현재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풋볼 런던의 기자 알레스 데어 골드 역시 클럽이 그의 매각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의 주장단이던 다이어는 케인이 떠난 뒤 주장단에서 배제됐습니다. 시즌 시작 전 토트넘 공식 인스타그램을 언팔로우하다가 다시 하는 유치한 소동을 벌이기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감독이 손흥민의 주장 선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일하게 박수를 치지 않으며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일관하다 이내 자리를 뜨고 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치뽕짝이죠. 그러나 올해만큼은 분골 쇄신하는 마음으로 달라져야 하는 토트넘에게 잉글랜드 카르텔의 혁파는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입니다. 그리고 그 과업의 시작은 케인이었고 그 다음이 다이어입니다. 1년 계약이 남은 다이어는 어떻게든 엉덩이 붙이고 버티겠다고 선언하지만 장사꾼 레비 회장은 절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둘 위인이 아닙니다. 물론 다이어가 지닌 카리스마와 기존 선수단의 지지가 꽤나 큰 것은 사실입니다. 토트넘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뛴 베테랑 선수 중 하나이기도 하고 클럽에 몇 안 되는 잉글랜드 출신 성골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1년간 토트넘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쭉 보고 나니 손흥민 최대의 적은 요리스도 콘테 감독도 페리시치도 아닌 에릭 다이어, 즉 잉글랜드 내 차별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죠. 거대한 잉글랜드 출신 카르텔이 EPL에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며 심심하면 터지는 인종차별 문제와 함께 팀 내에선 잉글랜드 출신 기용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 안에서 소니는 점점 지쳐갔던 겁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릭 다이어가 강점이라는 팀 내부 라커룸 안에서의 존재감은 리더십을 뜻하는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이를 파괴하면 잉글랜드 카르텔의 수장으로 잉글랜드 선수들을 통솔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영국 언론도 팬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센터백은 리그 최하위 수준으로 형편없기 때문에 다이어를 포함해 전원을 싹 갈아버려야만 팀이 쇄신할 수 있을 것이란 걸 말입니다. 그러나 다이어 자신도 토트넘도 진짜 핵심을 관통하는 쇄신을 감히 시도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토트넘에서 떠날 생각이 없다. 올해 나는 주장에 임명될 것이고 달라진 토트넘에서 선수단을 이끌며 멋진 한 해를 보낼 것이다 라는 의지를 피력해왔거든요. 그러나 결국 감독은 손흥민의 팔에 완장을 채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에이징 커브와 부진을 가장 많이 욕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손가들과 일부 영국 팬들인데요. 그 외에 축구 전문가들과 감독은 소니의 저력과 리더십을 인정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소위 말하는 손가들은 손흥민은 리더십도 메가리도 없어서 구성원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이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을 이끌며 보여준 리더십 하나로도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잉글랜드 축구 문화와 카르텔의 진절머리가 났다며 떠났던 무리뉴 감독 아래서 주장 완장을 차며 팀을 통솔한 경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주장은 손흥민입니다. 그리고 다이어는 결국 경기에서 배제될 겁니다. 콘테 감독의 잔재 페리시치도 머지않았고요. 더 나은 토트넘으로 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다이어의 설득은 시즌 초 감독과 손흥민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는 인간적으로는 손흥민과 친하게 지낼지 모르지만 손흥민의 축구 커리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임은 확실한 것 같거든요. 손흥민 선수 뉴스를 보는 일이 즐거웠는데 요즘은 참 안타깝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새 시즌부터는 그의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던 불필요한 차별 요소들이 사라지길, 더 즐겁고 기쁜 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스스로도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겨 행복 축구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